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성공 스토리 만남을 진행하게 된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2013년 4월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와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만 2년 반 동안 130여 명의 문화, 예술, 경제, 사회 등 각계각층의 명사와 명인의 인생과 직업 이야기를 함께 해온 성공 스토리 만남. 이들은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 그동안의 수많은 만남들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성공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일에서 또 인생에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동안 130여 분이 출연해서 성공 스토리 만남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고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그동안 성공 스토리 만남을 빛내주었던 네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색을 가진 온리 원, 영혼을 다독이는 목소리의 주인공 재즈 가수 윤희정.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선행을 펼쳐가는 에트로 코리아 듀오의 이충희 대표. 동화책 수출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출판기업 여원미디어 김동휘 대표.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거점을 구축하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김승국 부회장. 이들이 만난 성공 스토리 만남, 그 뒷이야기를 들어본다. 그 네 분이 이제 성공 스토리 만남을 출연하면서 이 만남에 대해서는 뭐 소감이랄까 어떤 느낌들을 갖고 계셨어요? 출연한 점에 대해서. 공인 아닌 공인이 된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몸조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출연하고 나서 멘토로서의 역할을 갖다 더 하시라고 자극을 주신 것 같아가지고 군부대하고 대학교에 가서 특강을 갖다가 많이 다녔습니다. 본업 이상으로 많이 강의를 갖다 다닌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네. 김동희 회장님은 출연하신 지가 지금 한 2년쯤 되셨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그 근황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하는 일이 주로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만들다 보니까 그림 동화책 만드는데 열중했고 또 요즘에 이제 들어와서 어린이 책 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병원하고 같이, 그래서 전국에 있는 병원들하고 같이 그 책 읽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 경우는 그 만남에 출연하게 됨으로써 제 자신의 어떤 과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준 좋은 출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번 네네. 자서전처럼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네네. 된 모양이에요. 네네. 예. 그 성공 스토리 만남에서 출연한 분이 그동안 한 130여 분, 몇 년 동안 그 정도 됐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를 열정으로 많이 꼽았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어떻게 그런 열정을 갖고 있을 수 있는지, 그 열정의 바탕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텐데 먼저 재즈 보컬리스트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패션, 네. 열정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패션만 가지고 안 돼. 컴패션이에요. 네. 사람들이 나한테 탱크라 그랬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하느냐. 그런데 열정만 가지고 안 되는 뭔가를 한 15년, 20년 후에 찾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아예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움은 뭐에 대한 그리움이죠? 저는 재즈 하는 사람이니까 재즈에 재즈에 대한 대한 그림이 진짜요. 아, 그러면 열정을 넘어서 재즈에 대한 그리움이 강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거가 안 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안타까움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컴패션. 아, 컴패션. 네. The fundamental things apply as time goes by. And when to
others, ooh, they still say I love you. 그 성공의 비결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한마디로 비결이 뭐다라고 하면 무엇일지. 멀리 봐라. 멀리 봐라. 너무 조급하지 말고 멀리 봐라. 단순하게 또 짧게 생각하면 모든 게 급해지잖아요. 근데 멀리 보면은 시간과 생각도 하고 깊이 하고 또 실패해도 또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실천하고 그런 가운데 그 성공이라는 것은 오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지런한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쉬운 걸로 남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는 거, 돈 안 들어가고 쉽게 할 수 있는 거, 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납니다.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녁에 4시 40분이면 일어납니다. 그럼 몇 그래서 시에 주무세요? 저녁에 뭐 늦게 들어가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똑같은 시간. 아, 그러시고 주무시는 시간은 달라도 예, 그래서 패턴이 되셨구나. 아침에 뭐 회사에 아직까지도 7시면 도착을 해요. 그것이 저는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아니었느냐. 부지런하시다. 직원들은 좀 싫어하겠네요. 그렇죠.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많이 제가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그게 탱크. 저는 무조건 밀고 나간다. 실천. 호랑이를 그려라. 아니면 고양이는 된다. 네. 고양이를 그리면 쥐밖에 더 되냐. 그걸 항상 생각해서 저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지금 45년 노래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갈 길이 까마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 탱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성공이라는 것이 이제 누구나 성공은 하고 싶지만 이제 성공이 쉽지 않아서 성공의 가치가 상당히 이제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성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확인하게 보기 위해서 네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듣고 OX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OX판을 들어주시죠. No, yes, 또. 그러면 yes 2분, no 2분이 나왔습니다. 남이 하는 경험담이라든가 특히 그 인생을 오래 산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는 그 삶 속에 들어있는 경험이거든요. 그 경험이야말로 최고의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남의 말을 경청히 잘 듣는 그런 데서 성공의 비결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노를 들어주신 우리 재즈 보컬리스트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 우리 김 회장님 얘기 들으니까 맞는 거네요. 현명한 사람은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좋아요. 그런데 남의 말을 잘못 들어서 실패하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알곡과 쭉쟁이를 고르는 거가 자기가 힘들어질 때 남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 보면 실패. 주식 같은 것도 이거 사라 그래갖고서는 실패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잘 듣는다. 이런 쪽에서 저는 노를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성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손해를 본다면 성공이 아니다. 하나, 둘, 셋. No. 전부 노네요. 손해라는 거는 희생. 배려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음식물을 시냇물에 버려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네가 거둔다. 항상 저는 그걸 테마로 생각을 하는데 고기들 그러려면 손해를 얼마나 봐야 돼요. 갖다 버려야 되니까. 음식물을 거기다 줘라 이건데 그거에 대한 그 팩트는 좀 손해를 봐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노가 맞죠?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성공을 목표로 삼아야 성공한다. OX판을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예스 세 분, 노 한 분입니다. 이충희 회장님, 왜 예스라고?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갖다가 구체화시켜 가야지만이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거지 막연하게 살아가지고는 성공을 못하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예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김승국 부회장님은 노라고 한 이유는 뭐죠?
좀 전에 이충 회장님 말씀하신 것을 공감을 합니다. 이제 제가 노라고 한 이유는 너무 목표 지향적으로 이렇게 꿈만 갖기보다는 농부가 밭을 가는 것처럼 성실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보면 성공의 길이 보인다. 이제 그런 뜻에서 제가 노를 한 겁니다. 네. 성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공의 기반은 능력보다는 관계이다. 하나, 둘, 셋. 2대입니다. 예스 둘, 노 둘. 그러면 김승국 부회장님 왜 노라고 하시죠? 네. 물론 참 성공하는 데는 관계를 정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처럼 참 필요한 건 없겠지만 그것은 능력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관계여야지 그냥 관계만 좋아가지고는 그거는 성공 부실공사. 네, 맞습니다. 네. 이충 회장님 부실공사라는데요. 물론 이제 능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따라서 사실 대인 관계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선은 뭐 혼자 성공하는 건 아니고 옆에 사람하고 같이 가야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네. 가라. 혼자 그렇죠. 가면 네. 멀리 못 간다. 네. 빨리 지친다는 네.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살다 보면 이제 그 중요한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만남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요한 만남의 대상이 되는 멘티들에 대한 만남들이 있을 때 이충 회장님은 그동안 만났던 멘티들 중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멘티가 있다면 누군가요? 저는 뭐 현재 그 군생활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대상들이 많죠. 아 그렇군요. 예.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부사관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상당히 자유롭게 요즘 뭐 카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저게 있기 때문에 만나진 않더라도 그걸로서 의사교환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 김동희 회장님은 그 가장 기억에 남는 멘티들이 있어요. 저희 멘티는 어린애들 아닙니까? 어린애들. 기억에 남는 아이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어린애한테 책을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 나눠주는 때 그 어린애가 책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면은 아무 말 안 하다가 저 책 주세요. 다른 책. 예. 그 어린애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책을 나눈다고 하지만은 어린애들 생각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주는 거 이것이 잘못이다. 너 어떤 책을 동화책을 읽을래? 어떤 책을 갖고 싶니? 한마디 물어보고 그 인격을 존중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줬을 때 진정한 나눔이다. 그래서 저는 멘티라고 그러면은 뭐 대상이 누구라고 볼 수 없고 우리나라 전 세계 어린이들이 나의 멘티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린이들한테 그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재즈 보컬리스트께서는 멘티들이 많으시겠네요. 얘기를 들으니까 나의 멘티는 나의 프렌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뭐 정식 무대 위에 이렇게 제가 데뷔시킨 멘티들은 300명 정도 되는데 정말 각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잖아. 많이 배워요. 저는 코칭, 티칭하면서 어머 세상에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걸 그 사람들한테 배우거든요. 그래서 프렌즈가 나의 멘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성공 스토리 만남 재즈 가수 윤희정이 말하는 성공을 위한 조언. 재즈의 선율처럼 인생 또한 정박보다는 엇박, 예상을 뒤엎는 애드립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 기본은 항상 정박자다. 재능만큼 중요한 것은 성실과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다.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인생의 멘토를 우연히 만나기도 하지만
또 멘토를 적극적으로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그 이충희 회장님께서는 우리 이충희 회장님을 멘토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멘티가 있었나요? 그 강의 갔다 온 다음에 강의 들은 친구들이 연락이 와서 사무실로 이제 쳐들어오죠. 아, 그러면은 나는 바빠 죽겠는데 얘기는 들어주지만 그러면서 들어주고 나서 그 친구들이 저런 친구들은 역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예,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시청자들 중에 멘토를 찾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을 텐데 네. 그 젊은이들한테 찾아가라고 권해야 되겠네요. 도전하는 친구만이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군요. 가만히 있으면 뭐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김순국 부회장님은 왜 젊은 시절에 네. 적극적으로 멘토를 찾아다니신 적도 있으셨다면서요? 대학 시절 때 이제 연극을 좀 했었는데. 연구하셨어요? 네네. 연극하면서 이제 연출자 분이 갑자기 프랑스로 떠나시게 돼서 연극은 올려야 되겠고 그래서 이 국립극단에 네. 찾아가서 네. 지금 이제 원로 배우가 되셨지만 이제 전무성 씨, 전무성 선생님한테 연출을 가서 그냥 가서 떼를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서로 간에 정말 한 형제처럼 이렇게 지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윤희정 재즈 보컬리스트께서는 그 실제적으로 멘토를 찾아가서 멘토로부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렇죠. 저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재즈 인구의 재즈하는 뮤지션의 90%는 다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23년 됐죠. 근데 선생님 집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녔는데 미국에서 와도 거기를 가야 되고 영국에서 와도 거기를 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수제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열심히 제가 했던 그런 생각이 지금 나요. 근데 이제 누구나 멘티들이 멘토를 정해서 네. 마음속에는 두고 있는데 멘토를 찾아가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서먹서먹해하고 어려워하는데 그게 좀 어떤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격 때문일까요? 글쎄 성격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숙제를 해갖고 가는데 네. 갈 때마다 두려워요. 웃질 않아서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숙제보다도 선생님 웃기는 것 때문에 그 웃기는 얘기를 하나씩 준비해갖고 선생님 판단력 부족으로 결혼하고 인내력 부족으로 이혼했다가 기억력 부족으로 다시 재혼한대요. 이러면 마지막에 빡 터져. 야, 너 진짜 웃긴다. 그래서 선생님 웃기는 게 그게 재밌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했던 얘기를 무대 위에 쓰는 거거든요. 그 후에. 네, 재밌었어요. 젊은 친구들은 그 사회 정상급에 계신 인사들이 에게 멘토링을 한번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미리 예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젊은이들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멘토링을 구할 때 보면 의외로 거기에 응하시는 그 정상급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정성을 갖고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통해서 잘 전달을 미리 정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장 필요한 부분은 진정성 부분이죠. 김순국 부회장은 기자로 시작해 국악예고 교사와 교감을 거쳐 문화예술 경영자가 되었다. 사람이 어떤 길로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언제 어디서든 통하는 성공 비결이다. 살다 보면 이제 역경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역경을 이길 때는 뭐 어떤 원동력도 있고 또 인생을 살면서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난 이렇게 했다 한다 어떤 좌우명들도 갖고 있는데 그 좌우명이 무엇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충희 회장님. 저는 뭐 항시 얘기하는 게 대기만성입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라. 대기만성. 네. 포기하지 말아라. 네,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우리 좀 재즈 보컬리스트는 어떤 네, 자원을 저는 갖고 계세요? 항상 재즈가 나에게 얘기했다. 넘버원이 되지 말고 온리원이 되라. 온리원. 온리원. 무조건 창조적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남이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건 필요 없거든요. 네. 온리원이 되라. 넘버원이 되지 말고.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네. 김순국 부회장님의 좌우명은 가장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자존감을 갖는 것. 그게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자존감을 가져라. 네. 진짜 자존감을 진짜? 가져야 돼. 너무 자살률이 너무 높아져서 맞아요. 자존감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군요. 우리 김동희 회장님의 좌우명이 궁금합니다. 좌우명이 한 두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제가 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일도 겪었거든요. 네. 겪었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겨냈을 때 나눔과 배려, 감사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제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취업은 원하고 스펙도 많이 쌓는데 취업 자체가 무척 어렵다고 느끼는 그 취업 준비생들이 많아요. 그 취업 준비생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요즘에 본 젊은이들 보면 이제 스펙이 좋아야 이제 취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화예술 기관이나 단체에서 어떠한 사람을 원하는지 정확한 좀 정보를 좀 알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생들은 이제 역지사지로 내가 면접관이라면 이런 사람을 뽑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고 한번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보면. 문화예술 단체나 기관에 한정해서 말씀 좀 드린다면 문화예술 일반적인 것에 대한 폭넓은 그런 식견 필요로 하고 어떤 그런 기획력이나 사무처리 능력 이걸 좀 보고 가장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스펙보다는 얼마나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을까, 얼마나 그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 부분을 가장 더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의 조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내 취미가 조합이 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조합이 된 사람. 이게 천하의 행복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자기가 우리-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생을 바쳐 할 수 있는 거라. 그렇죠. 우리 젊은 취업 준비생들하고 젊은 친구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취직과 취업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취직이라는 건 직장을 택하는 거고 네. 취업이라는 건 업을 택하는데 저는 취업을 해라라고 이렇게 권유합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또 자기 잠재력을 생각해서 그 업을 선택했을 때 정말 재미있게 또 오래 또 정말 그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직을 가지라는 것인데 취직과 취업에 대해서 한번 그거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은 답이 나온다. 그래서 아, 너무 좋은 얘기 나왔어 지금. 한국 동화책의 세계화를 이루어낸 동화책 탄탄 브랜드의 김동희 대표는 책 나눠주는 산타 할아버지다. 모두가 말린다고 해도 뜻이 있다면 의지와 신념을 꺾지 말고 취직이 아닌 취업을 꿈꿔보라. 조금 늦어 보여도 그것이 성공의 길이다. 성공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한 바를 이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이란 무엇인지 한마디로 성공이란 뭐다라고 한다면 이충 회장님. 저는 성공을 갖다 기다리려고 생각합니다. 아, 성공은 기다립니다. 예. 근데 기다리면 예. 되나요? 근데 사람들이 상당히 조급하거든요. 네. 근데 성공을 갖다 왜 꼭 내 때에서 꼭 이뤄야 되느냐. 아. 내 때가 안 되면은 내 다음 때에서 이루면 되는 거 아니냐. 아, 호흡이 기네요. 예. 길게. 그래서 목표를 갖다 아주 길게 잡고 있습니다. 성공은 이제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다. 네. 성공을 좀 만끽을 하려면 혼자만 좋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인정해줘야 되고 같이 기뻐해줘야 되고 그러면 두 배가 되죠. 또 내가 잘 된 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생을 바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거.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일생을 바쳐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행복이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성공하지 않을까요?
자비 인생. 네. 그동안 130분의 초대 손님과 함께 해온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은 이제 그 대장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0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 프로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네 분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부터) 시작해 어언 2년 6개월 동안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을 통해 인연을 맺어온 다양한 분야에 성공한 분들은 제게 오랫동안 아주 소중한 분들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만남은 성공 스토리 만남을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성공 스토리 만남,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